상가 권리금 계약서 둘러싼 분쟁 겪고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 합치로 통상적인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계약 내용을 토대로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는 정해진 보증금과 함께 주기적으로 월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였는데요. 그 객체가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택이라면 이와 같은 절차만을 고려하면 되지만 상가 건물 또는 상가에 입점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업 공간에 있어서는 또 다른 개념인 상가 권리금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네요. 이미 유지하고 있던 업장을 전반적으로 이어받게 되면서 장소뿐만 아니라 필요한 장비 및 집기, 그리고 운용 방식까지 인수하게 된다면 상가 권리금 계약을 토대로 한 권리금 역시 오가게 된다고 하였죠. 요즘과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입지가 검증된 업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 이전에 임차인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두었던 곳을 인수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지 않아도 되며 초반에 큰 비용을 들여 자리를 잡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지급하는 권리금은 당연한 대가라 하였는데요. 이러한 관계 및 특성을 고려한다면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이전의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도움 없이 임차인 고유의 노력 및 노하우로 일궈낸 업장의 가치를 이양하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상가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예전의 경우 상가임 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라 하였는데요. 심지어 악의를 가진 건물주가 세입자가 오히려 다음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과정에 회방을 놓거나 본인의 몫으로 중간에서 대신 받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제는 상가임 대차법 역시 정비를 통해 권리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퇴거 시 건물주와 무관하게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 권리금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상가임 대차법에서는 계약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부터 현재 구비되어 있는 업장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까지 양수할 사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엄연한 임차인의 고유한 영역이며 설사 건물주가 임대인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는데요.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발각된다면 권리금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권리금의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나 이면의 경우는 존재하듯이 오히려 상가 권리금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계시는 건물주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싶지만 오히려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퇴거를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요즘과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다음 임차인이 이전 업장의 인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권리금의 지급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상가임 대차법에서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정당한 사유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존 임차인과 관련해 황당한 일을 겪은 김 씨의 사례가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김 씨는 신도시 권영내에 있는 한 지구의 상가를 박 씨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임대 과정에서 상가의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배액을 배상할 수 있다는 특약과 함께 입점이 불가능하다며 또 다른 당사자에게 전대가 가능하다는 사항 역시 명백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보증금의 일부를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며 입점 역시 하지 않은 박 씨를 상대로 결국 김 씨는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이전에 받은 계약금까지 포기할 의사를 밝혔지만
오히려 박 씨는 응하지 않으며 소송까지 불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법원은 박 씨의 편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임대인인 김 씨가 상가권리금 계약에 의거한 상가권리금을 박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 신인 대법원의 판결에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상가에 대한 입점 지원에 있어 김 씨의 책임이 없었음에 따라 계약 파기와 함께 김 씨가 임차인인 박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권리금 역시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 박 씨가 입점을 하지 않은 것이며 본인이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것이라 하였는데요. 법원은 상가권리금 계약상 상가권리금은 업장의 비품을 비롯한 시설 등의 유형, 자산과 이룩한 영업 노하우 및 고객 등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에 입점조차 하지 않은 임차인 박 씨가 받아야 하는 권리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반환 의무 역시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해지된 계약으로 중도 이용이 금지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때에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의 양상에 있어 때로는 임대인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여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현재의 상가임대차법은 2015년 개정 이후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 예정자로부터 상가권리금 계약서에 의거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회방을 놓았다면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새로운 임차 예정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큰 결격 사유가 없는 임대인 본인이 법적인 분쟁까지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믿을 만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